네, 저희 한금 배우님부터 순차적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셨죠? 광영 소나타에서 제2역을 맡은 박한근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 역할을 맡은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 역을 맡은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역소나타에서 작가와 작곡가 역할을 맡은 달미로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SNS를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제2역의 박한근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극 중에 제이가 저지르는 살인이 총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떠오르지 않는 영감을 붙잡기 위해서 우연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처음 저지르는 살인.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이가 끊임없는 살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K가 종용했던 두 번째 살인. 그리고 세 번째는 곡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친구까지 죽여야 했던 마지막 살인. 이렇게 3번의 살인이 나오는데요. 제이가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 중에 제일 두려웠던 때는 어떤 살인이었을까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두렵지 않을 때가 있나요? 네.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모든 살인이. 그 어떤 말로도 정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질문해 주신 분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제 굳이 그 중에서 꼽자면 가장 어려운 살인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 숨어서 일단 칼로 K의 나쁜 우리 K, 우리 나쁜 우리 K 교수의 그 살인이 가장 힘들어요. 우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면 좀 우발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체는 아니지만 거의 죽어가는 그런 사고 난 자를 이렇게 하는 건데, 두 번째 정말 제 의지, 맨정신일 때 그 제 의지 하나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S를 누를 때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맨정신의 고통스러운 XX가 아닐까. 네. 굳이 좀 무서운 단어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다음 질문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3번의 살인 중에 세 번째 살인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는 감독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는 끝까지... 천천히 좀 질문을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목소리 나오나요? 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질문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이는 끝까지 S를 죽였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사학장 후 곡 완성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증명받고 싶은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S를 해한 것을 후회하고 양심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한 것 같아요. 진짜 하셨어요? 네네. 첫 번째 근데 질문이 뭐였죠? 뒤에 거. 제이는 끝까지 S가 죽었다고. 네, 여기까지 일단 대답하고 네, 넘어갈게요. 먼저. 네. 네, 제이는 S가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S한테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하는 시츄에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질문 뭐였죠? 방금 그 다음 질문에 대해 약간의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제이가 사학장 완성 후에 곡 완성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지, 혹시 이 이유가 그 증명받고 싶은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네네, 그런 의도로 썼어요. 자기 자신의 뮤즈였던 S가 결국은 뮤즈이자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보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마지막 악장을 완성시키고 나머지 5악장은 스스로
완성시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그렇게 극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K 죄송한데 제가 잠깐 껴드는 게 아니고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저랑 그 태우 배우랑 그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저는 잘 이렇게 뭐 연기하는 배우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제이는 S가 살아있잖아요, 현실에서. 그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제이가 찌르고 나서 위에서 목을 졸랐지만 정신이 돌아와서 S가 갈 수 있는 뭔가의 루트를 아마 마련해 줬을 거예요. 나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혹은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내가 금방 갈게를 하면서 암으로서라고 하는 거면 또 그때는 제이가 S가 내가 죽였다라고 스스로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돌아와서 맨정신일 때 보내줬다가 조금 지나서 내가 난 죽였지, 얘는 갔지라고 계속 네. 노래하는 그 위에 책상 위에서 노래하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축하드려요, 교수님. 인펜수.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K역의 김수용 배우님의 질문인데요.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 같기도 한데요. 그 K는 사극장에서 작곡에 대한 더 자극을 줄 만한 사람으로 S를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연히 때마침 S에게 전화가 와서 S가 대상이 된 건지 문의 주셨습니다. 후자 쪽에 가깝겠죠. 전자였다면 이 사람은 전직 킬러입니다. 대충 이제 그 로드맵을 짜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구를 죽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는 명복을 쓸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원래 어떤 그 뭐랄까 그 연극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좀 약간 뭐랄까 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우연히 S였다! 엄청난 장치인 거죠. 네,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S는, 수현 배우님, S는 제이가 K에게 이용을 당했다고 할지언정 네. 어찌되었든 S에게 제이가 칼을 겨눈 건데요. S는 제이에 대해서 조금의 원망도 없었을까요? 일단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장난이고. 일어나서 이제 제이의 죽음 소식을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제이 그 불탄 일기장을 보면서 사실 화를 내기도 전에 그 일기장을 보는 순간 제가 찔렸다는 사실보다는 포커싱이 찔렸다는 사실보다는 이 친구가 이렇게 무너져 갔다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을 것 같고, 또 사실 저는 K에게 계속 뭐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리에 또 해석이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제2의 상황에 있어서 저 또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화보다는 미안함이 더, 어쨌든 제이는 죽고 전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안 받아주세요. 네, 다음 질문은 우리 박한근 배우님께. 네, 마음껏 질문하죠. 예. 다 받아주겠습니다. 네. S의 죽음 후에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했던 제이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결국 제이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S였는지, 영감을 주는 존재가 S였는지. 그렇죠. 네. 제이의 거의 뭐 유일한 영감이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죠? 아니, 제이도 그렇고 S도 그렇고 뭐 그렇게 친구가 많았겠습니까? 네. 둘이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저의 너무나 그 자격지심과
그 음악적인 이런 거를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렇게 천재 같은 친구가 나타나서 저에게 굉장히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해 줬겠죠. 그래서 같이 음악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음악이 과연 내 음악일까라는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고민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마음적으로든 뭐 점점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했고 결국 뛰쳐나감을 택하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한 영감이다. 영감? 네, 그렇습니다. 저에겐 그렇습니다. 유일한 영감이었습니다. 네. 네, 다미로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J와 S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언급되는데 많은 음악가들 중에서 그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네, 얘기가 길을 수도 있는데 베토벤하고 그 모차르트는 사실 삶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구한 삶들이잖아요. 작곡가의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둘의 차이점을 보면 모차르트는 많은 분들이 뭐 뮤지컬이나 영화, 드라마 소재를 많이 쓰여서 다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굉장히 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해석가들이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좀 다르겠지만 좀 그래도 베토벤보다는 굉장히 불우하지 않은 환경에서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베토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자체가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기본적인 음악 교육을 받더라도 모차르트처럼 진정한 예술의 혼을 쫓아가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상업적으로 되게 아버지한테 이용을 당했다는 그런 학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게다가 또 둘의 차이는 나이가 한 20 정도? 25살 정도? 차이가 났고 실제적으로 뭐 만났다는 설도 있고 안 만났다는 설도 있는데 굉장히 베토벤의 아버지가 모차르트처럼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 아이돌급의 인기와 재력과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음악가였어요, 모차르트는. 그래서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을 굉장히 모차르트처럼 키우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베토벤은 엄청난 음악가가 되죠. 하지만 모차르트처럼 10대 때 화려한 명성을 얻고 그렇게 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베토벤이 모차르트를 바라봤던 시선들은 마치 어마어마한 거성의 음악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토벤이 굉장히 항상 몸이 굉장히 아팠고 그거를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몸은 그렇지만 모차르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대중적인 음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베토벤은 정말 되게 많은 절망감으로 모차르트를 좀 바라봤던 시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 소나타를 처음 쓸 때 J와 S의 관계에서 한 명은 모차르트와 한 명은 베토벤 이렇게 이입을 해서 조금씩 그런 성향을 나타내도록 캐릭터를 그렇게 처음에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는 승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S가 말하는 J의 진짜 재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극 중에서 K와 J의 대사로 짐작해봤을 때에는 S에겐 없고 J에게는 있는 능력은 기보 정도뿐인데 이것을 저는 질문 주신 대로 네, 저희 이제 질문을 주셨던 대로 제가 마저 읊어보자면 나는 딱 그 정도. 기보 정도뿐인데 이것을 재능이라고까지 말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능 기부. 아니 근데 중간에도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참 유추하기 쉬운데 이게 정말 내가 흥얼거리는 물론 이게 환상신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저는 영감을 제가 얻어서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곡이라는 건 사실 물론 운율을 만드는 작곡가도 중요하고 작사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곡을 정말 이걸 딱 정확히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사람들의 목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흥얼거렸던 곡들이
이렇게 편곡이 돼서 나왔을 때 정말 굉장히 좋은 음악들로 만들어졌을 때 저는 거기서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그냥 흘러버린 것보다 네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내가 그냥 됐던 것들을 됐던 것들을 이렇게 완성시켜놓은 건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음악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이런 기회비용이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이가 저한테 느꼈던 그런 뭐라 그러죠? 제이가 저한테 느꼈던 열등감은 나 지금 정신이 안 들어왔어요. 열등감은 아마 자기가 갖지 못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근데 저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S가 생각하는 제2의 재능은 그냥 그거야? 기본? 오늘보다 훨씬 뛰어난 기본. 근데 그 기보가 사실 엄청난 재능입니다. 왜 엄청난 재능이냐면 그 우리 극 중에서 뭐 그 OP 130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죠? 그 OP가 무슨 약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게 그 실제로 작곡가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 그 약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르퍼스인가 그분의 이름인데 그분이 어떤 그때 들었어요. 아니, 거냐면 그때 얘기를 했거든. 네 맞아요.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들을 일대기들의 흩어져 있던 음악들을 정리를 해갖고 기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OP 130. 그리고 또 다른 이름도 있죠. 네, 엄청 다른 많죠. 네. 정리를 한 사람들의 약자를 다뤘기 아, 때문에 근데 정말 작가나 작곡가나 사실 이게 그대로 전해진 것도 있지만 기보로 전해진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드라마에서 유명한 작가분들도 사실 혼자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분의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들을 최종으로 정리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작가 선생님들이 유명하신데 저는 굉장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만 멍청하게 그걸 모르시네요. 여기까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먹이 사시려고 하면 좀 재밌는데 그냥 저희 마이크 다 올려주세요. 뭐 굳이 천재라는 것을 기준적으로 놓고 먹이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건 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영수한테 썼거든요. 그때 본인이 몰랐을 뿐이고 그것을 그 천재성을 알아본 에스도 천재는 맞아요. 단지 정말 바보같이 몰랐을 뿐이고요. 이 얘기 첫날 했었는데 제가 제일 바보네. 아니 그렇지. 결국 내가 바보네. 아 괜찮아. 바보처럼 얘기하지 않아. 괜찮아. 장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천재 그리고 그를 알아본 또 다른 천재 그리고 천재가 되고 싶은데 될 수 없는 열등감 덩어리는 이제 K인 거죠. 그렇죠. 나쁜 놈들이에요. 이 천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그냥 과연 누가 나쁠까? 모르겠다. 네. 네, 때마침 수영 배우님께 제가 알아서 제 분량을 잡아먹었군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이 질문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예. K에게 전화가 온 뒤에 이제 더블 캐스트인 성근 네네네. 배우님과 대사가 약간 다르신데 성근 배우님은 쓰라는 곡은 안 쓰고 어딜 간 거야? 라고 하시고 네. 이제 수영 배우님께서는 나도 그 새끼처럼 써야 돼 라고 하신다고. 네. 질문 주신 분께서 네. 이 두 부분에서 두 K의 창작에 대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생각하셨대요. 창작에 대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엿보인다고? 생각하셨대요. 예. 네. 그래서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작곡가로서의 K의 마음가짐을 듣고 싶으신 게 첫 번째 질문이시고요. 네네네. 네, 일단 이거 먼저 답변해 그거 주시겠어요? 대답할까요? 일단은 원래 대본은 그는 어떻게 썼을까? 나도 그처럼 써야 해가 맞아요. 그처럼. 그게 원래 대본이었어요? 그게 원래 대본이야. 왜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 그는 어떻게 썼을까? 나도 그처럼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붙는 거예요. 왜냐면 그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물론 글로서는 서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다 작가님, 다 감독님께서 그 배우들에게 맞잖아. 배우들에게 자유롭게 연기를 하라고 열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순간에 사실 그냥 제가 이 아이를 그냥 그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제 정말 자신이 가리고 있던 가면을 벗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솔직해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홍도 있었어요. 사실 근홍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연습할 때 근홍도 한번 해봤는데 좀 더 찰지게 입에 딱딱 붙는 건 새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새끼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그 K 선배 이선근 배우는 뭐랄까 저희 이제 처음 단계부터 계속 이제 광역소나타를 해온 친구예요. 그래서 거의 뭐 광역소나타 K의 바이블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또 방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떤 애드립의 연기였지만 제가 봤을 때 그로서는 다르지 않았고 또 이선근 배우의 K 선배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광역소나타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소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K가 제이를 제자로 받아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렸거든요. K가 제이를 제자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네, 제이를 받아들인 이유는 간단하죠. 음악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열등감 덩어리라고. 자기 자신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등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음악 잘하는 친구 들으면 딱 이거 제자가 되고 싶은데 했는데 그래 이리 와라고 받아들이지? 넌 나보다 잘하니까 꺼져 이렇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혹시 처음부터 그러면 예. 이해를 시켜서 예. 내 곡을 만들어 글로리 아르티스에 제출할 나만의 곡을 만들 생각으로 받아들이신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을 관객과에 대한지 비롯해서 아니면 배우끼리에 대한 살인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로드맵을 쓸 수 있는 아이라면 얘는 굉장히 대단한 인간이니까요. 거의 뭐 그럼 이렇게 무계획인 사람한테 못 나타나는 같은 거야? 아이예요. 네. 이렇게 무계획인 사람한테 저희 연습할 때 맨날 이렇습니다. 저희 맨날 이랬어요 정말. 왜냐면 광역소나타 이 캐릭터들 간의 해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본인의 노선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받아주는지가 사실은 그 나머지를 채워가는 게 이 공연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이런 것도 뭔가 하나 발표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너는 알고 있었냐? 너는 왜 그때 타이밍에 전화가 왔냐? 저는 사실 저희 테이블 작업할 때 굉장히 열띤 논의를 거의 2, 3주 동안 그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렇습니다. 괜히 했다. 네. 제이 박한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제이에게서 두 자아가 분리되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5악장을 써내는 제이는 어떤 자아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아가 분리되고 있죠. 네. 무슨 뭐 자아의 이름을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왜 웃겨? 이름을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분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제정신인 놈과 놈인데 네,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 5악장만큼은 조금 달라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 이게 맨정신인 사람이고요. 이 제이고요. 이게 약간 미쳐있는 제이인데 그 5악장을 만들 때는 정말 새로운 자아인 것 같아요. 즉, 이 두 원의 교집합의 그 가운데의 그 교집합의 가운데에 또 다른 자아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져서 아마 마지막 5악장을 날 던지면서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에서 맨정신일 때와 미쳐있을 때와 연기할 때와는 정말 다른 또 다른 진짜 마지막에 또 다른 연기 그 자아의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시 명품. 아유, 우리 참.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또한 오각장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인데요. 다미로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후에 오각장은 어떻게 K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발표가 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만 제2의 일기장은 어떻게 S에게 가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맞죠? 제일 많이 온 것 중에. 악보는 왜 불타지 않았냐? 불탄 작업실은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냐?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일기장이 왜 S한테 갔냐? 일기장이 왜 갑자기 또 S한테 갔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막 추측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테이블 작업 때도 저희들끼리도 막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일단은 악보를 저희가 그 마지막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악보가 약간 끝에가 타있죠? 그을려져 있죠. 네, 그을려져 있죠. 뒤에 그리고 일기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그을려 있고요. 네, 샘플을 들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요. 못 찾는 거요? 다르죠? 네, 다르죠, 여러분? 이제 하셨구나. 이제 하셨구나! 나 다 아는 줄 알았어! 네, 이게 그을렸습니다. 일기장도 혹시 한번 그을린 잠시만요. 거-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네, 그을렸습니다. 같이 연소가 되다가 이제 네, 완벽하게 저희가 아마 그 오악장을 스스로 곡을 쓰고 악보를 지금 사실 이제 연출적으로는 공중에 이제 막 뿌리고 막 바닥에 던지고 했겠지만 결국 완성된 악성은 제 상상 속에서는 결국은 그 일기장과 함께 어딘가에 보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연소 조금은 덜 된. 근데 저희가 이런 또 질문이 상상이 들 수도 있는데 오악장 중간에 왜 S가 노래를 하냐? 라는 또 있죠. 그 부분은 제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분 악보가 타 있으니까 S가 그 악보를 모아놓고 그 모든 음표는 너와 함께 숨쉬고를 연결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석은 오악장은 S의 도움으로 인해서 같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또 저의 해석인데 한정되어져 버릴까봐 좀 약간 두려운 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또 상상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제이가 완전히 다 썼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왜 그 악보가 S한테 갔냐? 일기장. 일기장과 악보는 같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아까 좀 설명을 했고, 그 K가 작업실에 만약에 불이 타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뭘 찾았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K가 일기장이랑 악보를 찾았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오악장을 완성시키고 만나야 되겠어. 원래 발견해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던 걸 S가 사실 묶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의 네, 뺏은 거죠. 그렇게 해서 손에 들어가게 된 거랍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답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대답이 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S역의 유승현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주셨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북에서 배우분들이 스스로에게 인터뷰 진행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네, S가 S에게, J가 J에게. 여기서 승현 배우님이 거기에 적어주신 메시지가 네가 마음이 아픈 건 어쩌면 너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몰라 아, 네. 라고 하셨는데 네. 승현 배우님이 연기하신 S의 욕심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저한테는 여러 번 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사실 제가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 딸들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사실 아들, 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잘못을 눈 감아줄 때가 혹은 못하더라도 잘한다 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입장에 따라서 전 제이한테 아니야 네가 천재야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왜 그래 열등감 갖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들이 결국엔 제이에겐 폭력이었던 거죠. 이걸 나중에 일기장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꼭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랑한다고 내 친구를 사랑한다. 난 네가 잘 될 거를 알고 있다. 이런 말들조차도 제이에게는 여유로 보였을 거고 그런 상황들이 주었던 어쨌든 엇박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일기장을 보고 K를 보내고 나서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슬픈 거는 너의 욕심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르라고 그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상해졌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다미로 감독님께. 광역소나타 같은 경우는 소설 광역소나타에서 모티브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설이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지며 끝난 것과 다르게 저희 공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윤리적인 결말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말을 내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합니다. 저의 의지와 태도는 늘 예술이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김동일의 광역소나타를 읽고 제 느낌은 이니셜이나 백성수라는 인물 외에는 K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던 걸 보면 그 역시도 실존하지 말아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K라고 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당연히 사람이 예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관객과의 대화 질의응답은 여기까지입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알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분들이랑 배우님께서 한마디씩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참 마지막 뭔 말을 해야 되지? 아직도 내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들도 참 많이 봐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 작품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저희 배우들도 매회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좀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이제 한 반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반밖에 안 지났어 막 이러는데 이제 반 지났고요. 아까 승현이랑 공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공연 끝나면 참 여타 다른 공연보다 참 많이 뭔가 되게 남고 아플 것 같다 뭐 이런 아쉬울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더욱 안 아쉬우려고 저희가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입으로 감히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이 피아노 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정말 사실 지금도 많이 떨려요. 칠 때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반주자가 아니라 이제 배우로서 이 악장을 봤던 감정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정말 화이트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감정에 이입하지 못하고 막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네. 그 미스터치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해리포터 아니 그 주인공이 미스터치 주인공이 피아니스트 역할로 나와서 천재 피아니스트 역할로 나와서 이렇게 반지의 제왕이다. 아니 이게 우리 잘 끝날 수 있냐? 우리 잘 끝날 수 있나? 반지의 제왕이 있어.
아니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가 배우가. 알았잖아요. 아니, 나 진짜 이래서 우리 아니, 이거까지 들어봐야 된다. 아니, 반지의 제왕을. 근데 이제 거기서 영화를 보는데 이제 미스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가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봤을 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미스터치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차라리 틀리더라도 이거를 하나하나 더 좋기 위해선 더 안 좋은 것들을 포기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달 물론 실수가 없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 한 달도 좀 많이 지금 보내주신 응원처럼 앞으로 한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들을 앞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케이 교수 같아. 뭐라고? 아니, 하시라고요. 아니, 뭐라고 하죠? 아, 선배님 말씀하시라고요. 참 녀석. 네. 뭐 앞에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틀에 박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또뭐 부착증에서 감사하다 고맙다 말씀드리면 또 이제 계속 이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중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소극장의 매력은 정말 연기하는 사람이나 공연을 보는 사람이나 정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호흡으로 공연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재미가 있는 게 소극장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인극 혹은 모노드라마 혹은 3인극 이런 식으로 어떤 배우의 어떤 수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은 수의 공연이라면 그것은 점점 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반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배우들과 모든 연출자들과 스태프들과 관객들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호흡이 정말 완전체가 됐을 때 저희 공연이 정말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완벽함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 같은 호흡을 느끼면서 끝날 때까지 광역시 나타난 공연을 정말 멋진 불멸의 공연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감독은 자, 불멸 나왔어, 이제. 자, 불멸의 공연 나왔어. 불멸의 공연으로 지금? 미안해. 내가 경솔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정말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되게 고민이 되니까 불멸 나왔어, 불멸 나왔어, 이제. 할 말이 다 지금 날아가 버려가지고. 바깝다. 여러분 최초에 애쓰셨어요. 아셨나요?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예전에 이 작품이 처음 발전될 때 원래 S 역할을 하셨었어요. 그 자기가 S다, 자기가 천재다. 무대에서 안 이러기로 했는데 정말 근데 아니 그 막말 시작하는 아니야. 일단 카메라 다 내리시고요. 저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싸우라고! 저거 존경심에서 한 얘기입니다. 존경심에서. 서로 좀 터트리면 해야죠. 사실 오늘 연출님이 오셔야 제가 말을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안 오셔갖고 제가 2배 말을 하느라 사실 지금 질문이 뭘 들었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고 광염소나타 준비할 때가 한 2년 반 정도? 지금 이제 한 3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주변에서 많이들 그랬어요. 야, 배우가 어떻게 피아노를 치냐? 말이 되는 소리라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2년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2년 뒤에는 반드시 배우들하고
어떻게든 음악을 그렇게든 만들어서 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무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베이스에는 당연히 오늘 지금 공연을 보고서 정말 오늘 좀 오랜만에 또 봤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또 받았고, 실제로 제가 저희 스태프분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악보와 종이를 준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JSK들이 늘 이 공연은 거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미스터치라는 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공연을 올리고 나서 평가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게 뭐 전문가 비평가시든 뭐 일반 관객분들이든 아니면 뭐 학교 교수님이든 여러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항상 많이 들어요. 욕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공연을 하고 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에게 항상 오히려 더 미스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러서 다음번에는 혹은 내일 공연이든 내일 모레든 그 미스터치를 조금씩 줄여가는 광양 소나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J나 S랑 또 K의 관계에 J랑 S는 몇 살이냐, 뭐 K는 어떻게 뭐 20대 때부터 그들의 음악을 뭐 이렇게 뺏은 거냐, 한 거냐. 그래서 너무 이런 의구심들과 이런 것들 사실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 SNS나 제가 굉장히 트위터를 좀 하는 편인데 잘 대답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작품의 스포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짧게는 1년 뒤 아니면 길게는 2년 뒤 광염 소나타 더 비기닝이란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려고 해요. 요거밖에 반응이 안 오는 거야? 말씀하세요. 네. 광역 소나타 네. 더 비기닝의 오프닝 곡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이 아마 J와 S가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됐고 K는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본거가 됐는지에 관해서 아마 창작 뮤지컬 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편의 뮤지컬이 나오고 맞나? 나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더 비기닝 나오는 네, 최초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것들은 그때 빠르면 1년, 뒤에는 길게는 2년 안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을 작품에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이가 표현했을 때 너무 웃음이 나온 게요. 사실 저는 연습 과정을 다 봤잖아요. 저희 그 포스터 사진하고 이 홍보물 촬영할 때 그리고 연습실에서 피아노 칠 때 우리 박한균 배우가 나한테 그 영상이 있지. 나도 내가 찍었잖아. 정말 이게 맞아? 이런 덜덜덜 찍은 게 있어요. 굉장히 피아노 안 친해서 거의 막 저 정말 피아노 처음 쳐보거든요. 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쳐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쳤냐면 막 이렇게 더 했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잘 쳤다고? 저는 도레미 파솔라시도를 알았다고? 나 말씀하자! 가만히 다 내려! 바로 내려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 다시 시작해. 닭발이랑 와라 닭발? 그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시켜도 안 치는 애였어요. 절대 야 피아노 친다 그러면은 정말 싫어했던 친구가 너무나 이제 익숙해졌다고 막 알아서요. 정말 이게 아니 그거 삐지 정도는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진짜.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인스타에 이 영상을 나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얘한테도 있어. 나한테도 있어. 네, 그래요. 근데
축하드려요 교수님. 아 그땐 비기닝이 교수가 그때는 아니었겠지. 비기닝 때는 저도 이제 압구대교수님이면서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꼭 네, 일단 올리시고 일단 1년이라고 했으니 자, 2년 1년이라고 하면 안 돼. 잘못했어. 나오면 꼭 보러 와주세요. 내가 되게 경솔한 거야. 꼭 보러 와주세요. 이제 못할 것 같아. 비기닝. 못할 것 같아. 네, 그럼 오늘 관객과에 대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야. 비기닝 때는 너 아니 근데 비기닝 그때는 지붕하는 거야, 지붕하는 거. 잠시만요. 아니 야, 야, 시켰으나 시켰으나 너 비기닝 때는 좀 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잠깐 기다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짝 좌측부터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면. 어디가 있노? 자 정면. 네, 좌측부터 갈게요. 좌측. 근데 비기닝 때는 좀 행복한 자, 공연. 네, 우측이요. 비기닝은 좀 행복한 공연이어야 되지 않니? 너 근데 기본만 하고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소개 한번 알아봐주세요. 기분만 하면 좀 슬프잖아. 네,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